자, 안녕하세요. 전공보건에서 학교보건,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정신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2차 모의고사 문제풀이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 모의고사는 엄청 쉬웠죠. 예, 기본적인 것만 제가 골라서 이미 출제를 한 거였고요. 자, 요번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제 부탁하건데 미리 문제 풀어 보셔야 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잔소리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우리 평가. 간호과정 중에서 평가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좀 쉬운 것만 갖고 왔어요. 자, 혈압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된 높은 고혈압 유병률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대요. 자, 가번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유형을 제시하라는 거죠. 우리 평가 유형에는 돈압에 대한 제시한 거, 구조평가, 그 다음에 과정평가, 그 다음이 결과평가. 뭐 이거 말고도 산출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느 평가에 속하는지를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고혈압 교육을 위한 전단지와 비디오 테이프가 효과적이었으나 전단지를 인원수만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대. 아, 전단지가 조금이었다. 인원수는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구조평가겠죠.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입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조평가를 써주시면 돼. 자, 나번입니다. 전단지와 팸플릿은 간결하였고 그림 등으로 전달력이 있었으나 비디오 테이프가 너무 오래돼서 내용적인 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건 구조평가 아닌가 라고 착각하시겠지만 지금 뭐예요? 말 그대로 교재의 적절성이지. 비디오 테이프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야. 그러면 교재의 적절성이에요. 그럼 교재의 적절성은 언제 평가를 해요? 이거는 과정평가에 속하는 거죠. 이거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보건교육을 하기로 했어. 그럼 첫 번째 사람들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강의를 했겠죠. 강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 아니면 사람들이 너 이거 옛날 거 아니야? 고루한데? 라고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럴 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과제의 교재의 적절성 평가는 대부분 과정평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나는 과정평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답번에 보시면 단기적인 행위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행위 변화를 위해서 자기 효능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행위 변화가 있었대요. 이거 언제 평가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결과평가 때 하겠지. 결과평가. 자, 라번입니다. 지역 주민이 고혈압 관리 교실에서 1회 평균 30명씩 참여했대요. 자, 건강관리 교실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여러 번 할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6번, 7번 했다. 근데 첫 번째 참여자가 30명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무슨 평가예요? 그치. 과정평가에 속하는 거지. 이걸 또 결과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라번은 과정평가. 결국 프로그램 참여율을 조사한 거죠. 프로그램 참여율, 교재의 적절성 모두 과정평가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홍보물 부착을 위해서 학생과 아파트 반장을 활용했대요. 학생과 아파트 반장을 활용했다는 건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인력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 그렇죠? 구조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번은 구조, 나번은 과정, 다번은 결과, 라번은 과정. 그 다음에 마번은 구조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집단치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집단치료 과정 알고 계시나요? 자, 집단치료 과정은 치료 전 단계, 아직 만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초기 단계, 드디어 만났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서로 모여서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린 OT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 갈등기가 옵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저런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이 또 저기 있어. 나 싫은데 이 팀 싫은데 라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응집기. 이제 어차피 한 배를 탔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서로 마음을 다잡는 시기를 응집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 단계, 그래서 종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종결 단계. 그래서 집단치료 방법, 집단치료 단계는 이런 거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전 단계, 초기 단계, 활동기, 종결 단계. 이 중에서 학생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의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좀 제시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걸 좀 응용한 거긴 하는데 일단 학생 A. 자, 이제 금연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했어. 자, 금연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대. 이거는 활동기지? 활동기. 그 다음에 B입니다. 자, 우리 모임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요. 그리고 모임 시간도 정해야 돼요. 이건 좀 처음인 것 같아. 목표 설정하고 모임 시간 정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각각의 이야기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당연히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 중에서도 어느 단계? 그렇지. OT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 C. 금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 생각과 이 모임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의 생각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어때요?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거하고 나하고 좀 달라. 어때요? 약간 갈등을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기 단계 중에서도 갈등기에 속하겠네. 자, 학생 D입니다. 자, 이 모임에서 서로 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문제를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라고 했어요. 서로 문제점을 지적해 줬대요. 그리고 제 문제를 명확하게 알게 됐대요. 자, 이거 뭐예요? 활동기지? 활동기. 그다음에 학생 E입니다. 저는 이 모임이 참 좋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친구가 이 모임에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내가 친하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가 이 모임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도 쉽게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때요? 초기 단계 중에서도 응집기에 속하는 것 같아. 응집기. F번입니다. 자, 금연의 방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조금씩 흡연량을 줄이는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처럼 줄이는 방법은 오히려 더 담배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금연을 하는 방법을 수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때요? 이거 초기 단계는 넘어간 것 같지요? 네, 이거는 활동기입니다. 활동기. 그래서 이게 이 학생이 얘기한 거 보고 무슨 기구나라는 걸 감을 좀 잡으셔야 돼. 다시 한번. 학생에는 활동기, B는 초기 단계 중에서 OT 단계. 자, OT기. 그다음에 C는 초기 단계 중에서도 갈등기, D는 활동기, 그다음에 E는 초기 단계 중에서도 응집기, 그다음에 F는 활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이론. 우리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TTM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TTM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변화 단계가 있고 변화 과정이 있다 얘기를 했고, 변화 단계는 우리 뭐 했었어요? 인식 전 단계, 인식 단계.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변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변화 단계는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에 대해서 담배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담배 끊을 시간이 생각이 전혀 없어. 이걸 우리는 인식 전 단계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단계가 인식 단계.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변화에 의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달 이내에 변화 의지가 있어. 이걸 우리는 준비 단계라고 표현했고, 드디어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6개월은 안 됐어. 그거를 우리는 수행기, 그치? 활동기라고 표현했고요. 요거 다음이 뭐였었냐면 이제 유지기가 되는 거죠. 유지기. 자, 그래서 요거 유지기는 드디어 담배 끊은 지 6개월이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 과정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인지 과정이 있고 행위 과정, 행동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지 과정은 내 아르마리가 바뀌는 것,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있었고, 행동, 내 행위가 바뀌는 거죠. 이것도 역시 5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 2개가 접목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보시면 20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행위론적 변화 단계 이론에 따라, 자, 반가로 1번입니다. 각 집단별 변화 단계를 제시하래요. 이거 너무 쉬운 거지? 자, A번 보세요. 너무 쉽게 나왔다. 자, 6개월 이내에 금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단계?
그렇죠? 인식 전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6개월 이내 금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대요. 뭐예요? 인식 단계죠. 인식 단계. 자, C 1개월 이내 금연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요게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 그 다음에 D번, 자, 금연을 실시하고는 있대요. 근데 행위 변화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흡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대요. 뭐예요? 실행 단계지. 실행 단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금 현재 금연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대요. 그럼 유지 단계라고 내가 이론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인식 전, 인식, 준비, 실행, 유지 단계. 자, 그럼 반면에 반대로 2번입니다. 자, 변화 과정을 얘기하랍니다. 변화 과정.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이 주로 어느 변화 단계에서 제시하느냐. 결국 두 가지를 다 대답을 해주셔야 돼. 변화 과정도 얘기해 주시고 변화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변화 과정 중에서 인식 전 단계하고 인식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과정. 그래서 3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가 의식 보양, 지식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극적 해소. 그러니까 지식이 담배가 얼마나 나쁘길래 그래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이 높아졌어.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있어. 그럼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와, 되게 소름 끼치는데? 이런 이제 극적 해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환경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환경 재평가는 예전에는 내가 혼자 담배를 안 핀다고 환경이 깨끗해지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나라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럼 환경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환경 재평가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 단계에서 또,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또 일어나는 현상, 요게 자기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자기 재평가. 자, 나 원래 이런 놈 아니었는데, 나 예전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는데, 나 지금 담배째 들은 내 모습 정말 보기 싫다라고 자기를 재평가하는 단계가 인식 단계, 준비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 단계, 활동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자기 해방. 자, 자기 해방은 왠지 나 요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예전이랑 좀 달라. 요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걸 활동 단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단계에서 꽤나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조건 현상. 역조건 형성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담배 너무너무 피우고 싶어. 이럴 때 박차고 나가서 운동을 해. 뭐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거나 조깅을 해. 뭐 이런 것들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관계. 지원 관계는 조력 관계라고 해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제가 이론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 그 배우자한테, 제발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럼 배우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럼 누구한테요? 그죠? 큰 딸이나 큰 아들한테 아빠 도와줘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원 관계. 그럼 이제 강화 관리. 자, 강화 관리는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담배 안 폈어. 그러면 딸이나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빠 진짜 담배 하나도 안 폈다? 아빠 뽀뽀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왜 강화 관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 말 그대로 자기 통제.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랑 관련이 있는 게 뭐야? 잿더리. 또는 나는 담배랑 술을 같이 먹었어. 그럼 술자리.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하는 거죠. 이걸 자기 통제라고 하는 거고요. 잿더리 있으면 잿더리 다 치워. 그리고 텔레비에서 혹시 담배 선전하는 거 이거 다 치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종결 단계가 하나 들어가기도 해요. 이 종결 단계에서는 사회적 해방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해방. 사회적 해방은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군인이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 그 다음부터 군인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 아시죠? 길거리에 다니면 저기도 군인 있네? 저기도 군인 있네? 이런 것처럼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게 자꾸만 눈에 보여요. 이게 사회적 해방. 그래서 예전에는 금연구역인지 몰랐다가 여기도 금연구역이었네? 여기도 금연구역이었네? 나 몰랐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걸 사회적 해방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종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건 좀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가번에
자, 흡연 관련 심리극이 역할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극이나 역할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요게 극적 전환, 극적 해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인식 전 단계나 인식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결국 여기서는 A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또는 B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개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두 개야. 극적 전환이라고 써주시고 A 단계, B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나번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임에 가담하였다. 그러니까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임에 가담했다는 거는 심심해서 가담한 거 아니지. 네,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력 관계예요. 그럼 조력 관계니까 아까 어디 있었어? 자, 조력 단계. 자, 조력 관계 도와달라고 어디 썼어요? 네, 지원 관계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 단계에 일어날 수 있다. 유지 단계니까 2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답원입니다. 만약 내가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좋아진다는 건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겠지. 결국 요거는 환경재평가. 그럼 환경재평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쵸? 여기 인식 전 단계 또는 인식 단계. 그러니까 A 단계 아니면 B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입니다. 자, 흡연에 대한 욕구 발생 시 PC방에 갔대요. 자, PC방에 갔으니까 아까 역조건이죠. 아까 제가 담배 생각날 때 마다 운동을 했다. 근데 이 사람 PC방 간 거예요. 역조건 형성이죠. 역조건 형성이면 여기 유지 단계. 그러니까 유지 단계니까 2단계에서 일어나겠구나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칭찬해줘. 나 담배 끊었으니까. 이게 뭐죠? 강화관리. 자, 강화관리니까 어디냐면 유지 단계. 여기서는 2단계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는 극적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 A나 B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조력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A, B, C, D, 2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는 환경 재평가고 얘는 A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또는 B 단계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답을 두 개 다 써주세요. A, B 단계에서 일어난다. 근데 만약에 하나만 써라라고 하면 당연히 A 단계라고 써주시면 돼. 그 다음에 라번, 흡연에 대한 욕구 발생 시 PC방에 갔다. 이거는 역조건 형성이고 2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마번,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강화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2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우리 감염 재생산에 대해서는 워낙 일어날 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감염 재생산의 결정 요인을 크게 감염 재생산은 R이라고 표현하고 크게 세 가지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베타, 그 다음에 카인, 그 다음에 D. 그래서 크게 세 개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베타는 뭐고 카인은 뭐고 D는 뭔데? 일단 베타. 이 문제 되게 친절한 건 아시죠? 딱 있잖아요. 설명이 돼 있잖아요. 베타. 자, 감염원이 감수성자와 1회 접촉 시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 그러니까 딱 한 번 접촉이 됐을 때 접촉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회 접촉 시 감염이 될 확률을 얘기를 해요. 이거를 베타라고 하는 거고요. 자, 카인은 단위 시간 동안 감염원이 감수성자 접촉하는 횟수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사람이랑 이 감염자하고 내가 몇 번 자꾸 접촉을 하게 되느냐. 그 횟수를 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는 감염원이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 혹시 우리 그 역학에서 세대기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나올 때까지 이걸 세대기라고 하는데 이 세대기까지의 기간을 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염 재생산수는 베타가 클수록, 그러니까 감염 확률이 클수록, 그 다음에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세대기가 길수록 감염 재생산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요 각각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럼 관리하는 방법이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 써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머리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HIV 바이러스, 우리 HIV 바이러스 아시죠? HIV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성적인 접촉의 경우는 0.1이지만 수혈에 의한 경우는 1에 가깝다. 결국 HIV 바이러스 보균자랑 성관계를 한 번 했어. 그래서 걸릴 확률이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환자의 피를 내가 받았어. 이건 거의 1입니다. 1이라는 건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성관계를 한 번만 해서 걸리는 건 아니구나. 여러 번 해야 걸리는구나. 그런 데 비해서 수혈은 딱 한 번만 해도 바로 HIV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다는 거죠.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베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타. 그러니까 한 번 접촉 시, 전파시킬 확률, 감염시킬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베타를 얘기하는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감소시키는 걸까?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감소시키는 걸까? 네, 이거는 카이에 가깝습니다. 카이. 그러니까 감염원이 감수성자 접촉한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걸 카이랑 가까운 거고. 질병에 따라서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치료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증 일거는 병원에 들어와서 뭔가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대증요법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줄이는 거냐면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좀 대증요법을 해서 좀 증상이 약해지면 그만큼 세대가 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D를 감소시키기 위한 거다. 4번입니다. 우리 지금 호흡기 질환 마스크 쓰는 거 아시죠? 마스크 쓰거나 또 갔다 와서 손 닦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감수성주와 접촉한 횟수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카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에. 자, 그리고, 그쵸.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베타야. 1번은 베타. 그 다음 2번은 카이.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감수성자 접촉한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은 D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도 카이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9번. 그 유명한 프리시드, 프로시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답을 먼저 얘기해버렸네. 자, 보세요. A 학교 보건교사는 교직원의 음주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진단 방식으로, 이래도 힌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힌트는 삶의 질을 확인하였다야. 우리 삶의 질 확인하는 거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맨 처음에 사회적 진단 단계 밑에 삶의 질이라고 있었을 겁니다. 모형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낸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힌트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결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돼서 단계별로 중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대답을 하랍니다. 자, 1번. 보건교사가 사용한 건강증진 모형. 네, 물어보다마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자, 두 번째입니다. 교직원들의 음주에 대한 역학적 진단 결과로 옳지 못한 거. 우리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다시 한번 써보긴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써달라고 하기엔 지금 진짜 너무 늦어. 이걸 빨리 얼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한번 쓰기는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진단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진단 단계 밑에 삶의 질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역학적, 행위적, 그리고 환경적 진단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였었고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우선순위 1순위를 찾는 걸 역학적. 그리고 그 1순위 문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 원인이 되는 환경을 찾는 단계. 자, 이러다 보니까 요 2단계 끝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그래서 아까 목적 설정했죠. 목표 설정했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인 요인, 그 다음에 가능 요인, 그 다음에 강화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요 단계가 요 세 번째 단계, 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단계가 행정적, 정책적 진단 단계.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 정책까지도 진단해라. 근데 대부분 보건교육 할 때, 실제적으로 보건교육 할 때는 이 단계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도 과정평가, 그 다음에 영향평가, 그 다음이 결과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평가는 3, 4단계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영향평가는
2, 3단계 결과를 보는 거고 결과 평가는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역학적 진단 단계 결과를 옳은 것은, 옳지 못한 것은 역학적 진단 단계는 아까 우선순위 1순위를 찾는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요거에 대한 걸 옳지 못한 것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단계에서야 그럼 행위, 그러니까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진단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니까 원인이 되는 행위, 원인이 되는 환경 이거를 제시한 건데 이게 이제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행동, 운동 부족, 그 다음에 행동, 과음과 폭음, 건강, 음주 관련 사고, 환경, 불건전한 음주 문화, 건강, 음주 관련 위장장애 발생률 증가. 아, 지금 잘 보세요. 음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음주에 대한 건데 1번이 이상하지 않아? 운동 부족이 왜 들어가? 운동 부족에 의해서 음주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답일래나? 일단 다른 거 볼게요. 2번에 과음과 폭음. 괜찮죠? 술을 많이 먹으면 과음과 폭음 일어나요. 그리고 건강. 건강에는 사고, 음주와 관련된 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근데 술은 나쁜 거야가 아니라 술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거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불건전한 음주 문화 이것도 환경이 괜찮을 것 같고 음주 관련 위장장애 발생률 증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위에 아까 3번에 음주 관련 사고를 이렇게 잡아도 돼. 음주와 관련된 사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렇죠? 또는 생각 자체 이런 걸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딱 보니까 아 음주와 관련된 게 2번, 3번, 4번, 5번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 운동 부조는 전혀 뜬금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을 하시는 게 좋아. 1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각 요인. 제가 아까 소인 요인, 가능 요인, 강화 요인 요 세 가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걸 좀 어디에 해당되는지 써주시면 돼요. 자, 절주를 실천하는 기술이 부족하대요. 우리 기술과 자원을 뭐라고 했냐면 가능 요인, 일명 촉진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촉진 요인, 또는 가능 요인 답을 써주시면 되고 자, 절주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대. 지식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소인 요인이고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죠. 자, 3번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대. 자기 효능감 자체도 소인 요인이죠. 성향 요인 똑같은 말입니다. 자, 과음, 폭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인식 부족이라는 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소인 요인 또는 성향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어울리는 친구들의 과음. 아, 친구들이 자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워낙 과음을 많이 한대. 그럼 나는 강화 요인이 없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 할 때 내 친구들이 다 술을 먹어. 그러면 나는 강화 요인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강화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주 교육의 부재. 자, 절주 교육의 부재니까 뭐야? 교육 자체가 없대. 그럼 이거는 자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 요인 또는 촉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속적인 절주 홍보가 부족하대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절주 홍보가 지속적인 절주 홍보가 부족하대. 그럼 이거 교육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강화 요인이야. 그래서 항상 텔레비에서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막 교육을 해.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아 맞아. 근데 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뭐 텔레비에서도 저러잖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강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가능 요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강화 요인. 그 다음에 음주 문제 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역시 가능 요인 또는 강화 요인이죠. 강화 요인. 그렇지? 촉진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번은 촉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니까 헷갈리시지?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능 요인은 촉진 요인을 얘기해요. 촉진 요인. 그리고 소인 요인은 성향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다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번은 촉진 요인, 가능 요인이고 2번은 성향 요인 또는 소인 요인, 3번도 소인, 4번도 소인, 성향, 그리고 5번이 강화, 그 다음에 6번이 가능, 촉진 요인, 그 다음에 7번이 강화,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가능 요인. 그러니까 상담 서비스의 부재니까 요거는 아까 절주교육의 부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가능 요인 또는 촉진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 7번은 강화입니다. 그러나 6번, 8번은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건교사 프로그램 수행 시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사정했대요. 자, 예산과 자원을 사정한 건 어느 단계에서 할까? 예산과 자원. 그럼 여러분 예산과 자원이면은 자원? 그러면 이건가? 가능 요인인가? 가능 요인? 그치? 예산, 자원? 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행정적, 정책적 진단 단계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얘기하는 거고, 개인이 갖고 있는, 또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행정적, 정책적 진단 단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소를 대부분 가라. 보건소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대해서 내가 보건교육을 할 거야. 근데 피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이랬을 때 보건소를 가는 거죠. 내가 이제 피임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거기 뭐 자료가 엄청 많대. 교육할 때 필요한 자료가 많대. 그럼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자원을 이 프로그램 돌리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활용했다. 이런 거는 행정적, 정책적 진단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행정적, 정책적 진단 단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래요. 자, 보시면 생태학적 모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생태학적 요인 하면은 우리 그거 기억하시나? 생태학적 모형.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렛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환경. 여기가 병인. 병인은 다른 말로 병원체 플러스 병원소.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숙주. 그래서 요 세 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 문제는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병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숙주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병원체 요인,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전파의 난이성. 자, 숙주, 체질적 요인, 행태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은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래서 가나다로 했고, 밑에 보기를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가 가나다에 어디에 속하는지 요거를 좀 쓰라는 것 같아요. 자, 숙주애로의 침입 및 감염 가능성. 여기 뭐예요? 이게 병원체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병원체 요인. 혹시 우리 그 6가지 고리 기억나세요? 6가지 고리 하면은 이것도 외우시라 했는데 6가지 고리 맨 처음에는 병원체, 그 다음이 병원소, 신나게 놀다가 빠져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탈출. 그리고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침입.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는 건 아니라 그랬죠. 신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이 6가지 고리 중에 앞에 2개는 병인에 속한다라고 표현했고, 맨 마지막이 숙주죠. 그럼 나머지 이 3개를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숙주로의 침입 및 감염 능력이니까 얘죠. 그렇죠? 병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번에 두시면 돼. 그러니까 1번은 가번입니다. 자, 2번 연령, 성, 종족 등의 생물학적 요인. 오늘 연령, 성이니까 요거죠. 숙주에 해당되는 거죠. 숙주. 그치?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 하면은 뭐 사회 경제적 요인 누구겠어? 숙주겠지. 아, 사회 경제적 요인이면 환경이겠지. 내가 잘 살아. 그럼 환경이 깨끗할 거 아니야. 못 살아. 환경이 더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은 환경 요인에 속해요. 환경. 자, 감수성 저항력 하면은 당연히 숙주겠죠. 숙주. 그 다음에 정치적, 인구학적, 사회학적 요인. 아까 사회 경제적 요인이 환경이었으니까 당연히 정치, 인구학적인 것도 환경에 속하겠구나. 환경입니다. 자, 근데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 요인. 병인 요인입니다. 네, 과거 노출 경험, 영양 상태, 요게 숙주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노출되느냐, 숙주죠, 숙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번에 해당되는 거는 1번, 7번. 네, 나번에 해당되는 거는 2번, 4번, 8번. 그 다음에 다번에 해당되는 거는 3번, 5번, 6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
시험은 좀 끝났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